네, 이 시각 시황 짚어보고 이 안에서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류민수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민수입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8원이나 급등이 나오고 지금 외국인과 네. 기관에 대량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1.4%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예, 지금 일단은 미국에도 이제 시중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금리가 아니고 시장 금리,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기존의 유동성 장세에서 약간의 이런 어떤 조정 장세는 앞으로도 중간중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정책 금리가 지금 뭐 1년에서 2년, 최소한 2년 정도까지는 파월 의장이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런 상황에 왔을 때는 뭐 은행주들이 뭐 이렇게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율이 뭐 크게 급등하거나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인데 하락으로 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2월 동안에는 아직 여전히 그래서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쉬어가는 차원에서 지금 흐름에서 이제 뭐 동전주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떤 갭 상태에서 공백 상태에서 이제 동종주들의 어떤 그동안 이제 그 소외주들이 많이 좀 오르는 방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지 뭐 요즘 뭐 쿠팡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문의를 좀 많이 받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류나 이제 뭐 제지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데, 그쪽은 좀 매매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쿠팡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마트를 좀 많이 얘기하는데, 왜 이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냐면, 특히나 이마트 같은 경우 이제 쿠팡이 뭐 최대 55조의 어떤 가치를 지금 부여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스탁검이 한 4조 정도, 3, 4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마트가 지금 시총이 한 요번에 이제 5조가 좀 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이 이제 쿠팡 관련주로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뭐 저쪽을 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는 거로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뭐 유가 관련주들, 뭐 최근에 유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마이너스까지 봤는데 지금 60달러가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S-오일이나 GS, SK 이노베이션 이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 관련주 지금 5만 달러 지금 비트코인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스트라든지 오늘 뭐 다날이 뭐 기사로 이제 상한가를 간 뭐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로봇 관련주, 여러분들 이제 구광모 회장하고 이제 정의성 회장이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권역으로 여러분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좀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주들의 오늘의 상승도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제 은행주를 사신 분들은 이제 성장주 대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사실 은행주에 이제 베팅이라고 할까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성장주만의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아니라 이제 정책 금리에 대한 상승 부분이 조금 더 이게 이렇게 유연해질 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코멘트가 나올 때 더 많은 큰 어떤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은행주나 이제 금융주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뭐 증권주 같은 경우 좀 오르는 부분이 있지만, 은행주나 보험주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으면 답답해서 조금 버티기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떤 큰 상승을, 어떤 변동성이 있는 상승을 좀 원하신다면 성장주로 가시는 게 맞고,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중금리의 상승이 어떤 노이즈가 조금씩 나올 때마다 은행주는 반짝반짝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를 중심으로 좀 탄력도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공략주를 꼽아주셨을까요? 예, 뭐 사실 오늘 뭐 종목 추천 아까 관련된 섹터 외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오늘 좀 종목 그래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LG전자하고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는데, LG전자 그때 마그나와의 어떤 그런 합작법인, 그래서 애플카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오늘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동종목은 이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2차전지 부품 제조업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 동사를 보면 주요 이제 고객사가 이제 두 군데입니다. LG전자, LG화학. 그래서 LG전자는 탑 EMS 업체로 이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전사업 부분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요. 주요 제품은 플라스틱 사출물, 부스박, 각형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2차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에 조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요 제품은 이제 2차전지 사출물, 여기도 이제 방열판, 리프팅, 프레임 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주주가 이제 구본
이제 구철에 이제 전 LG 그룹 회장이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LG화학하고 LG전자의 어떤 주가 연관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작년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분기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분기에도 전년 대비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154억 원으로 50% 가까이 신장하는 실적 구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LG전자하고 연관되고 또 LG화학과 연관돼서 이제 신성테크 시세를 낸 이후에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권역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NFC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이 종목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상장 시만 해도 대단히 이제 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성장 가능성 대단히 높게 본 기업인데요. 동사 보면 레포트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연관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이제 소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화장품 연료 및 완제품, 그러니까 OEM, ODM 이제 제조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대부분 매출 소재 쪽입니다. 소재 쪽인데 이제 네 가지 핵심 핵심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 하나가 자외선 차단제 이제 제조에 필요한 무기 합성 기술. 요게 이제 작년 2분기에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해당 기술은 이제 글로벌 기업은 한 5군데 정도 제어하고 국내가 유일하거든요. 국내 동사가. 그래서 2019년에 일본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수요 과잉 따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국내 사장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이제 동사가 이제 북미 시장 화장품 풀 서비스 이제 사업 진출을 위해서 네스필러하고 이제 전략적 제휴 체결했다는 보도를 냈는데 이 네스필러라는 회사를 보니까 이제 화장품 패키징 전문 기업인데 주요 고객사가 유니레버, P&G, 에스티로더, 루이비통인데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이 네스필러하고의 어떤 전략적 제휴는 이제 글로벌 어떤 기업의 네트워크 강화가 이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영향 화장품 쪽이 다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영향 다소 부진했는데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백신 이후에 이제 경기 전망 기대가 계속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큰 폭의 개선세가 전망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로 오늘 신성델타테크와 함께 또 NFC는 목표가 22,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오늘 시장에서 부각된 개별 테마에 대해서 좀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 안에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관련한 이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쿠팡 관련주들 이제 기본에 이제 물류나 이제 제지 쪽 관련주들은 상당히 이제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세를 이제 어느 정도나 내 정도에 좀 내게 되면 저는 약간의 이제 가격이나 기간 조정을 줄 것 같습니다. 준 이후에 실질적으로 쿠팡이 상당한 직전 즈음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매 대응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가상화폐 관련주도 그렇고 다만 이제 유가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좀 푹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유가와 로봇 관련주 중심으로는 개별 테마 안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자 트레이딩 전략에 대한 또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함께 전략 유한타증권 류민수 차장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